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집단 발생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대해서 경기도가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아르바이트생 2명이 부천과 인천의 콜센터에서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도권 감염 확산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나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연관된 확진자 수는 9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천에선 직원과 가족 등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광명에서도 직원 가족 2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김포에선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부모와 여동생이 감염돼 여동생의 중학교가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기도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주 동안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은 전면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부천뿐 아니라 쿠팡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그젯밤 직원 1명이 확진돼 센터가 폐쇄됐습니다. 불똥은 인근 콜센터 2곳으로 튀었습니다. 상담원 1,600명이 근무하는 부천시 중동의 유베이스 콜센터와 인천 부평구의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각각 직원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말에 쉬지 않고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노동 환경이 불안정해 투잡을 하는 직원이 많은 점이 독이 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도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20대 학원 강사와 그 가족이 경로가 불분명하게 감염됐는데 이 강사가 일하던 여의도 학원의 중학생 2명이 확진돼 인근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세에 정부가 다시 고강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시설을 앞으로 17일 동안 닫아 걸고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역시 중단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에 준하는 조치들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방역 당국은 우선 수도권의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내놨습니다. 연수원과 미술관, 국공립 극장, 공원 등 모든 공공시설은 문을 닫고 행사도 중단됩니다. 공공기관에선 직원들의 밀접도를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제와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가 더 적극적으로 시행됩니다. 수도권의 학원들에 대해선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PC방에 준하는 운영 자제 권고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정부는 등교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등교 수업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역량을 모아서 여건을 형성하자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학원이나 PC방은 출입자 명부 작성을 비롯해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이용자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엔 형사 고발이나 집합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선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다수 발생한 음식점, 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각별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2주가 지난 뒤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어지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 규모의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 28명과 중국 국적 5명을 기소했습니다.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워싱턴에서 여은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전 세계에 250여 개 유령 회사를 내세워 25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1천억 원 규모의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 28명과 중국 국적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세탁된 자금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흘러들어갔고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기소된 북한인 28명 중엔 조선무역은행 총재를 지낸 고철만과 김성희가 포함됐고 전직 부총재 2명도 포함됐습니다. 태국에서 조선무역은행 비밀지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한기송은 북한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중국이 불법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의 돈 세탁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2016년 이후 북한 은행의 지점들을 모두 추방한 것으로 돼 있지만 공소장을 보면 조선무역은행 지점이 여전히 중국 베이징과 선양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외부 세력의 위협이 존재한다면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From terrorists to Russia to China to Iran and North Korea and all kinds of other threats and challenges that are out there. 마이클 셔윈 워싱턴 DC 검찰총장 대행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북한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고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위한 불법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홍콩 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킨 것을 두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일제히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특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는데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직후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은 외무 국무장관 명의의 공동 성명을 통해 홍콩 보안법은 시민들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홍콩을 번창하게 했던 자율성과 시스템을 급격하게 약화시킬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난 1984년에 영국과 중국 간 홍콩 반환 협정을 일방적으로 훼손한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적어도 50년 동안 일국 양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된 국제적 의무를 정면 위반했다는 겁니다. 독일도 별도 성명을 통해 일국 양제 원칙과 법치주의는 홍콩의 안정과 번영의 근간이라며 집회와 표현의 자유 등 자치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양안 문제를 놓고 대립 중인 대만도 중국의 이번 조치는 홍콩의 자유와 법치를 심각하게 해친 위선적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특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 부여하는 경제 동상 등 특별 지위를 박탈하거나 축소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국의 대립이 일촉즉발의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사관입니다. 어제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6살과 10살 아이가 숨지고 40대 엄마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 대문에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어제 낮 2시 반쯤 44살 여성 A씨가 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식을 잃은 A씨 곁에선 6살 난 아들과 10살 난 딸이 숨져 있었습니다. 현장엔 갈탄이 피워져 있었고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또 A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넋 줄짜리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유서엔 A씨가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두 자녀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활고를 겪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웃들은 추정합니다. 남편이 부재 중이었던 게 좀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마 정신적으로 계속 좀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족 동반 자살, 자녀 살해 자살에 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지난 한 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은 25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